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건축 활성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전후해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양주 회천 등 2기 신도시에서 6개 단지 5,154가구가 일제히 청약에 나섭니다.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일부 단지는 신설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예상됩니다. 서울 전월세 시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월세 비중이 40%를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급등한 보유세를 월세로 충당하려는 임대인과 높아진 대출 문턱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를 택하는 임차인의 상황이 맞물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5개월, 5개월 연속 4%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류 제품과 또 외식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그 소비자 물가 상승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정말 그야말로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월급만으로는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은 그럼 이 월급 대신 어떤 대안의 투자 방법을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방법이 부동산 투자라면 오늘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현명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특히나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더 많은 고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들 실시간 문자 상담 더 다양하게 스피드하게 진행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는 날이 따뜻하고 또 봄꽃도 반가워서 그랬는지 유난히 시간이 좀 빨리 간 느낌이에요. 벌써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대셋의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전화 상담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무료 상담 전화 함께 할 거고요. 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도 실시간 스피드 문자 상담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상담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11주 만에 좀 하락세를 멈춰섰습니다. 새 정부의 이제 민간 중심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에 발맞춰서 건설사들이 전망하는 서울 주택사업 전망치도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데 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전망 대표님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도자 또는 매수자 이 두 부류 다 조금은 눈치 보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당분간은 좀 보합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 자체가 5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행정권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 3개월 그리고 뭐 법을 바꾸는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뭐 민주당의 동의는 있어야겠지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이런 보합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고 이런 보합세 자체가 끝나는 시점 아마도 올해 한 8월이나 9월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은 조금은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이상은 이렇게 가격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이런 행위는 일어나지는 않고 거래 자체가 이제 보합을 유지할 거고 당분간은 보합을 유지하겠지만 아마도 올해 하반기 정도 9월 달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조금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가격이 좀 상승하는 시장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정권이 출범하는 상반기까지는 조금 보합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건 그 하반기를 기다리면서 남들보다 좀 빠르게 계획 세워보고 또 선점 투자하는 거겠죠. 하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뭔가를 실행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빠른 길로 또 신중한 길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우고 싶으시다면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1 상담 시간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지만 그동안 매수를 고민하셨던 부분이죠. 투자 가치 높은 아파트가 어디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1:1 대면 상담은 선착순으로 약 30분 정도 함께 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내가 아파트 매수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꼭지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사면 상투 잡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가치 높은 아파트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그 타이밍과 지역 여러 가지 전략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일부 시간은 또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얼른 만나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볼까요? 네,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고민이 돼서 네. 어떤 걸 매수하면 좋은지 고민돼서. 두 개 아파트를 좀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어떤 아파트를 좀 보셨을까요? 네, 하나는 신정 뉴타운 네. 롯데캐슬이고요. 네. 네, 그리고 세방 리버힐 하이빌 아파트. 네, 세방 리버 하이힐 아파트는 어디 위치해 있는 걸까요? 용산의 신정동입니다. 용산의 신정동? 네, 용산구 잠시만요. 네. 신청동입니다. 산천동. 용산의 산천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두 개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지역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 주신 첫 번째 아파트는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말씀 주셨고, 두 번째는 용산구 산천동의 세방 리버 하이빌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하나는 목동 지역에 있는 거고 하나는 용산에 있는 건데 아파트가 지역이 완전히 틀린데 두 개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네네. 거주도 하시는 거죠? 네네. 거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장 고민하시는 게 어떤 게 고민인 거예요? 투자로 오는 게 더 돈 많이 좋은지 고민됩니다. 아, 투자 가치로서? 네네. 거주도 하지만 두 개 아파트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투자 가치가 상승할지가 더 궁금하신 거네요? 네네.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분은 투자의 목적이 조금 더 강하잖아요. 네네. 예, 투자의 목적을 강하다면, 하면서. 예, 거주도 투자도. 하면서, 네네. 예, 거주도 하면서 투자의 목적이 강하잖아요. 네네. 자, 일단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신정동에 있는 신정 뉴타운 안에 있는 이 롯데캐슬이잖아요. 네네. 현재 신정 뉴타운 자체가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요, 몇 개는. 네네. 자, 그러면 신정 뉴타운은 완성이 됐나요? 개발이? 신정이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죠? 네네.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하고 예, 않습니까?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네. 자, 신정 뉴타운은 뉴타운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뉴타운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겠죠? 네네. 예.
아파트 자체가 새 거예요. 그리고 주변이 다 새 아파트예요. 아, 거주 환경이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좋네요. 좋죠. 굉장히 좋아요. 네.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자, 지금 현재 여기 신정 뉴타운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자, 바로 옆이 뭐예요? 바로 사광과 뭐. 예, 목동 신시가지라고 하죠. 네네. 예. 애들 키우기에도 좋겠네요. 예? 애들 키우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아이들 키우기도 네. 좋아요. 근데 이 목동 신시가지잖아요. 네네. 이거를 두 개를 통 틀어가지고 네. 최근에 새 아파트 공급이 된 게 어디냐면 여기 신정뉴타운 하나예요. 물론 여기 네. 밑에 이제 양천구청 밑에 쪽으로 보면은 새 아파트가 몇 개 들어서긴 했는데 대규모로 공급이 되는 거는 신정뉴타운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목동이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을 하잖아요. 네. 자, 목동 재건축하잖아요. 네. 재건축하는데 이거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한 10년, 15년. 그렇죠. 최소 한 10년은 봐야 돼요. 아, 그러면은 네. 이 일대에서 아파트 공급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없어요. 아, 목동이 재건축되지 않는 이상은. 네네. 자, 그러면은 네. 새 아파트 공급은 없고 신정 뉴타운이 네. 새 아파트고 네. 10년 동안 공급이 없다고 치면은 여기를 네. 찾는 수요들은 물론 목동을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 학군이라든가 재건축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 뉴타운도 가격이 목동 아파트의 가격을 쫓아서 많이 상승할 거예요. 언제까지? 10년 네. 동안은. 아, 예,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주하고 투자 가치 자체가 다 괜찮아요. 신정 뉴타운의 롯데캐슬은. 네네. 자, 애들 두 번째로 키우기도 지금 좋고. 네. 아까 용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 용산에 있는 지금 세방 리브 하이빌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자,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홀라 아파트 개념이에요. 네. 실제적으로 여기 세방 리브 하이빌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조용한 주택가예요. 아, 예. 네네. 조용한 주택가다 보니까 거주하기는 좋아요, 그냥. 아, 주변에 네네. 조금만 내려가면 용문시장이라는가 뭐 재래시장도 있고 주변에 학교도 조금 가깝게 있고 또 여기 좀 고층 올라가면은 한강조망까지도 나와요. 조금 언덕이라서. 네네. 그래서 살기는 좋아. 네. 근데 용산이 최근에 핫 이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뭐 대통령 당선인 뭐 집무실도 용산공원 국방부 쪽으로 이전한다고 하고. 네, 자, 네, 그런데 용산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한데 용산에서 가장 큰 이슈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용산공원 주변 아니면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내려오는 한강로 주변 이 주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세강 하이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용산의 핵심 지역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아니면은 벗어나 있을까요? 보고가 있습니다. 예, 같은 용산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용산의 어떤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핵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고 나홀로 아파트라는 약점은 있어요. 아,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주 환경을 본다면은 지금 당장 2개 아파트만 본다면은 네네. 신정 뉴타운의 롯데캐슬을 가는 게 나아요. 아, 그런데 시청자분이 어찌됐든 간에 투자 가치도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투자 가치로 보면 용산이 좋기는 한데 용산의 세광 리버 하이를 보지 마시고 네. 차라리 조금만 밑에 쪽에 보면은 뭐 삼성 리버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되는 아파트 있어요. 네네. 한강변에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요. 어디 아파트? 그러니까 리버힐 삼성이라고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예. 네네. 차라리 리버힐 삼성을 보신다 그러면은 이게 훨씬 나아요. 신정 뉴타운보다. 왜냐하면은 리버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로는 조금 더 보태셔야 될 거예요. 리버힐 삼성이요? 예, 예. 아, 금액대는 네. 조금 더 보태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는 리모델링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한강조망도 대부분 세대에서 한강조망도 다 나와요. 아,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한 2, 3억 정도 뭐 물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 2억에서 2, 3억 정도 여유 자금이 된다 그러면은 바꿔 타는 게 낫겠죠. 아, 우리 시청자분이 투자 가치를 조금 더 생각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2개만 놓고 보면 롯데캐슬이 나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리버힐 삼성 보는 게 리버힐 나아요. 삼성. 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둘 중에 하나는 신정 뉴타운 손 들어주셨지만 하지만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일 수 있는 대안 더 드렸어요. 용산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아파트 그게 좀 좋겠다는 조언 드렸으니까 임장 활동 해보시고 또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대표님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풀어볼까요? 저는 그 석계역 근처에요. 네, 현대 아파트 갖고 있는데 네. 얘가 다 오른 다음에 이미 구매를 한 거라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지 좀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여기 좀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지금은 거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주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살 예정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 네.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5, 6개월 된 것 같아요. 구매한 지는. 5, 6개월 전에? 네. 바로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 석계역 근처니까 그 월계동의 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건데 5, 6개월 네. 전에 이제 매수하셨고 곧 거주 목적을 좀 가지고 계시고 너무 꼭지에서 산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지 한 1년도 안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네. 근데 뭐가 제일 고민이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가 괜찮을지. 전망이 네. 괜찮을지? 네. 여기 거주도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거주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주할 예정이신 거고?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전망은 좋아요. 네. 예, 여기를 매수하실 때 매수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 광운대 그쪽 주변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 광운대 이제 역세권 개발되잖아요. 네. 예. 광운대 역세권 개발되잖아요. 네. 예, 가장 큰 게 아마도 이런 개발 호재 때문에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맞아요.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은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어떻게 보면은 시작. 네. 예, 이거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예정이지만 네. 2028년인가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앞으로 한 5, 6년, 6년, 네. 6년은 남았네요. 네네. 자, 6년 동안 이거는 그러면은 막 여기 공사 시작할 거고, 지금 이제 철거 들어가고 공사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건물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게 되면은 여기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그때는? 예, 당연히 가격은 올라간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현재 너무 꼭지에 샀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네네. 실제적으로 모든 부동산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제 거주도 하실 거잖아요. 네. 자, 어찌됐든 거주도 하실 거고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등락은 있잖아요. 네네. 뭐 몇 년 주기설, 뭐 10년 주기설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은 상승합니다. 네네.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원자재,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값이 문제잖아요. 네. 원자재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가격은요? 가격도 좀 오르겠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더해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는 굉장히 큰 호재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굉장히 개발 호재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개발 호재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려면은 네. 아직 시간이 걸려요. 어느 정도 지금도 반영은 돼 있지만. 네. 그리고 대신에 한 가지 이건 아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가장 큰 거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잖아요. 네. 자,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하고 네.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월계동에 있는 지금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보셔야 돼요. 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지하철이잖아요. 네. 지하철 1호선이잖아요. 예. 예, 가서 보시면 어때요? 단절돼 있죠, 여기랑. 네네. 예, 여기랑 단절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광운대 역사개발의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지역은 네. 여기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지하철역 넘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지역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거에 광운대 역사개발이 발표되기 전에는 여기 지역이 집값이 더 비쌌어요. 아, 예, 그런데 이게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역이 조금 더 비싸고 뭐 물론 여기 지역은 이제 재건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다 재건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네. 집값이 역전된 게 이 광운대 역사개발 때문에 그렇고 가장 큰 게 이제 1호선 지상철이죠, 지상철. 네. 예, 이게 이제 단절돼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아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해요. 음. 예, 이게 좀 큰 약점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가고 전망이 좋아요. 왜? 다른 지역에 없는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큰 민자 역사가 개발이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잖아요, 많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없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좋아요. 아하.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편하게 네네. 거주하시면서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는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투자하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걸 텐데 어쨌든 5, 6개월 전에 매수하신 이 아파트 계속 거주하실 계획 세우셔도 좋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투자 계획 또 내 집 마련 계획 있으시다면 실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에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다양한 여러분의 문자 사연도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전화 먼저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전가?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면요. TV 소리는 아예 안 네. 들리게 음소 고정 예, 부탁드리고 음성으로 해놨습니다. 네, 화면만 보시면서 저희로 전화 통화 진행할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요, 암사동에 네, 빌라를 가지고 있고, 네. 또 분당에 아파트, 조그만 거 청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에는 빌라 다세대 네. 주택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494에 33입니다. 네, 494에 33. 33번지 다세대 네. 주택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분당의 청구 아파트는 어떤 청구 아파트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경자동의 한솔마을의 청구 아파트요. 한솔마을 청구 아파트 이렇게 두 개 네. 보유하고 계시는데 예, 예. 거주는 좀 어떻게 하세요? 거주는 암사동에는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네. 분당에는 새 놨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좀 어떻게 운영하면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을지 한번 네, 대표님께 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예.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네. 지금 현재 집은 두 채가 있네요. 예, 네네. 한솔마을의 청구 아파트, 그다음에 암사동에 있는 이건 다세대 주택인가요? 네네. 예, 그 다세대 주택에 거주는 하고 계시고 네. 궁금하신 거는 두 개 전망이 예. 궁금하신 거예요? 예, 향후 전망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간에 분당의 한솔마을 청구 아파트잖아요. 네네. 자, 분당 지역은 최근에 과거에도 조금은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거고 네네. 최근에 가장 또 핫 이슈죠. 글쎄 잘 모르겠어요. 예, 최근에도 핫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분당은 어찌됐든 간에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네. 자, 일기 신도시가 왜 핫 이슈냐면은 자, 지금 현재 분당뿐만 아니라 일기 신도시 자체가 다 91년도, 92년, 93년에 다 완성이 됐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30년 차가 다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 자체가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용적률 완화까지 이렇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가. 네네. 네. 자, 어찌됐든 간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요, 여기는. 네. 예.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원래 분당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자체가 좀 높게 지어지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대부분 많이 진행이 될 건데 네. 분당 지역 내에서도 재건축으로 진행했을 때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가 몇 군데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솔마을의 청구 아파트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다른 아파트는 다 리모델링이 진행되는데 네. 네. 근데 청구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해. 네. 그리고 완전히 새로 부수고 새로운 구조의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용적률 자체가 혜택이 좋고 대지 지분이 좋기 때문에 네. 높이 올라가고 일반 분양분이 많아. 네. 그러면은 이 일반 분양분 자체가 다 누구한테 돌아와요? 수익이. 조합원한테 돌아오겠죠. 아,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솔마을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망 자체가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 지금 좋은 느낌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 자, 그래요? 원래 분당은 자 보세요. 네. 원래 분당이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기 신도시 중에 분당이 제일 좋잖아요. 네. 왜 좋냐면은 자족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족도시라는 게 뭐냐면은 교통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주 근접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청구 아파트 지금 현재 입지도 괜찮잖아요. 네. 이게 리모델링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바뀌지 않는 게 하나 또 있죠. 입지 이건 안 바뀌잖아요. 땅 자체가 바뀌어요? 뭐 잘 모르죠. 땅은 안 바뀌죠. 땅이 어떻게 네, 바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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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가 네. 이전해서 재건축이 돼요? 이건 없잖아요. 네. 예, 입지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워낙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가지고. 보유만 하시면 돼요. 아, 워낙에 그래요? 좋습니다. 아, 그럼 암사동 집은요? 예. 그래서 암사동은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네. 단지형 어떻게 보면은 연립주택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연립주택이에요. 그렇죠? 네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지형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개발에 따른 그 가격 상승을 보기는 어려워요. 아, 예, 예. 아니면은 단지형 연립주택은 어떻게 되냐면 주민들끼리 땅 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못해도. 아니요, 500평 넘어요. 아, 500평 넘어요? 예, 예. 지도상으로 봐서 그런데 500평 넘으면은 이 단지형 연립주택 조합원 주민들끼리 동의해가지고 여기에 네. 연립주택이 아닌 나홀로 아파트가 됐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아, 이런 500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자, 개발이 진행됐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사업성 자체도 네. 좋고.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은 연립주택이잖아요. 네. 집주인이 되게 많아요. 아, 거의 세입자가 없는 것 같던데, 여기는? 세입자가 없으면은 집주인들은 예, 예, 어차피 집이 가구수는 많죠. 있잖아요. 이 36가구예요. 집주인들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예, 예, 예. 예. 동의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못 해요. 예, 예. 이거가 만약에 동의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아,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예. 가져가도 괜찮겠네요. 예,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근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누가 주민 중에 한 명이 좀 대표자로 나서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서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 모양이라든가 단지형 연립주택이에요. 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살기는 예? 지금 살기는 역세권이고 그래서 굉장히 조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분당권은 무조건 가져가시고 이것도 가지고 가시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적당한 시점에 매도는 하셔야 돼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진행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예, 예. 예, 38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다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알고 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당의 아파트는 정말 고민할 거 없이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렸지만 얌사동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 진행되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매도를 좀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시간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함께 논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1:1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투자의 한 부동산이죠.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전략, 지금 시점에 내가 정말 아파트를 매수해도 괜찮은지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 함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선착순으로 30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1:1 상담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 문자 사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진행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데셋의 정준호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데스의 정준호 이사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사연들 들어왔는지 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용산구 한강로일가 삼각지역 인근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쪽으로 이전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개발이 힘들어져서 나쁘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라고 보내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됐고요.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교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그런 행정기관이 또 같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징적으로도 좀 좋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그쪽으로 주거를 행정기관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주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임대차 수요라든가 매매 수요라든가 같은 것들이 좀 주변 지역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좋다라고 하신 분들과요. 또 주변 지역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게 되면 고도 제한이나 여러 가지 제한들이 걸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산의 그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된다든가 또 제한이 된다라든가 이런 고민들이 또 있는 그래서 또 나빠질 거다. 또 대통령이 또 이동할 때 또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빠질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군포시 삼본동 우룩주공 7단지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한다고 말이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게 어떤지 또 잘 모르겠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됐네요. 리모델링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삼본 쪽이 지금 아파트들이 대략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단지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좀 용적률이라든가 좀 안전도 진단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뭐 이쪽뿐만 아니고 서울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좀 희망적인 부분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재건축, 재개발, 뭐 리모델링 같은 경우들을 좀 많이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무슨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시고 가져가셔라. 그리고 한번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성지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작년 2월에 송도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남아서 아직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까요? 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질문도 많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고정대상지구역에서 지금 신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의 질문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날짜 이후 12월 17일 이후 날짜부터 구입하신 분들은 바뀌었습니다. 규칙이 바뀌었는데 신규 주택을 1년 내에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또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매도하셔야 되고요. 신규 주택으로 1년 내에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문자 주신 분 말씀처럼 지금 기존의 임차인이 신규 주택에 지금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단적인 예를 하나의 좀 예외적인 사항을 줬는데요. 그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기간까지 좀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에 들어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근데 중요하신 거는 2년이란 여유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신장 에코타운 2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미사강변 쪽보다 노후되어서 그런지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팔고서 미사강변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미사강변 쪽보다는 좀 오름폭이 좀 적었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철 라인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죠. 뭐 5호선도 연장돼서 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 아파트 단지 앞쪽으로 또 교산신도시가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교산신도시와 그 송파구까지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연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교통 라인이 지금 앞으로 2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교통 라인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지난 대선 때 많은 공약들 중에 하나가 있었죠. GTX 디노선이 하남까지 연결되는 디노선의 계획들을 후보자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앞으로 차근차근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네, 이렇게 해서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언제나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또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풀어볼까요? 제가 노원구 하계동, 네, 미성 아파트에 지금 거주 중에 있는데요. 네. 그 물건에 대한 향후 전망, 네. 보유해야 되는지 아, 되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원구 하계동의 미성 아파트 여기 좀 오랫동안 거주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작은 평수에 살다가 네, 19년도에 19년 11월 달에 네. 중형 평수로 이사를 했거든요. 아, 네. 지금 현재 실거주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2019년 11월에 매수를 하신 거고 네네네. 미성 아파트 중형 평형 계속 좀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대표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하계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 적은 평수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이제 최근에 큰 평수로 이사를 네. 하셨네요. 네네. 같은 아파트에서 네네. 이 아파트 좋죠, 살기. 살기는 되게 좋습니다. 예, 살기는 되게 좋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시는 거는 그거잖아요.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지, 투자 가치는 네, 네. 괜찮은지, 전망은 어떤지. 네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거주 환경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겼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만큼 거주하기가 편하니까 이 아파트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고 평수가 조금 작아서 큰 평수로 옮기신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럼 거주 환경으로 따진다면 어때요? 되게 만족하시죠? 만족합니다. 예, 거주 환경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여기는. 네. 예, 좋아요. 지하철 역세권에 주변에 편의시설도 다 갖추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동북선 경전철도 이제 개통이 될 거고 좀 있으면은 네. 굉장히 좋죠. 네네. 여기는 그래서 거주하는 그 실수요자들도 많고요. 이 실거주하는 사람들 수요가 많아요. 네네. 예, 수요가 많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투자죠, 네. 투자. 네네네. 예. 투자 수요는 많냐? 네. 사실상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자, 실제적으로 여기 하계동 지역이잖아요. 네네. 여기 동부선 지도를 제가 조금 넓혀놨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어디예요? 중계동이죠. 중계동 은행 사거리. 예, 중계동하고 하계동하고 놓고 따진다면은 네. 투자로서 봤을 때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요? 중계동 은행 사거리가 지금 매력적이고 더 비쌉니다. 그렇죠. 투자로서 봤을 때는 중계동 쪽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투자 수요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없었어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자, 네. 지금 현재 거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죠. 다 갖췄는데 갖추지 못한 게 하나 있죠. 용적률.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지금 예비안전은 통과했고요. 그렇죠. 예, 재건축 예비 예비안전 진단 통과했잖아요. 네, 통과했는데 용적률이 234%인가 돼서 그렇죠. 용적률이 좀 높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우려가 가구당 대지 지분도 작아요. 됩니다. 네, 작습니다. 재건축을 하기에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예비안전진단 통과했잖아요. 네. 근데 이 재건축 자체가 네. 핫 이슈이긴 하잖아요, 지금. 네. 네. 뭐 때문에 이슈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잖아요. 지금 새로운 네네. 대통령 당선이 공약으로 내건고 지금 네네. 최근에 대통령 인수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밀안전진단 30년이 넘어가면은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초과이익 네네. 환수 제도를 완화하고 네. 이게 골자예요. 근데 이거 골자를 이거 자체를 제일 먼저 적용하는 데가 어디냐? 노원구, 아, 도봉구, 강북구예요. 자, 최근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 여기 지역 자체는 앞으로 투자 수요들도 많이 눈여겨볼 거예요. 아, 예, 뭐 때문에? 재건축 때문에. 근데 재건축이 단기간에 막 이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네네. 어차피 뭐 2019년에 이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규제를 완화한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 5년 거주 10년 보유 이거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채우셔야 네. 될 거예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동안 가격은 계속해서 수요들 그전에는 거주 수요 실수요자들이 많았다면 이제 투자 수요도 많아질 거니까요. 보유하셔도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작은 평형부터 중형 평형까지 좀 오랫동안 거주하시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앞으로 거주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하월곡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아파트들은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호재 때문에 또 좀 투자 수요도 좀 몰리고 그러는데 네.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시세 오름폭이 조금 느린 것 같아서 네.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할지 네. 아니면 팔고 아파트를 또 옮겨가야 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성북구 하월곡동에 주상복합 말씀 주셨는데 어떤 건지 네. 저희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코업 스타클래스예요. 네, 코업 스타클래스 주상복합 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 네. 거주도 하세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살고 계신 집인데 아파트보다는 좀 오름세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대표님께 한번 네.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코업 스타 클래스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네, 이거 평수가 대형 평수일 텐데. 네, 대형 평수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고민하시는 게 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네. 시청자분이 보유한 코업 스타 클래스는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 그래서 네.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상승률에 비해서 좀 더디고 네. 이제 대형 평수다 보니까 중소형 평수에 비해서 음. 매매도 조금 더딘 느낌이 됐고 그래서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계속 보유한다 하더라도 네,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요 네, 계속 작아요. 네, 자, 이게 주상복합이라서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주상복합은 가격이 안 오른다. 이렇게 네. 많이들 오해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상복합도 오르는 지역은 많이 올라요. 네, 네. 왜 많이 오르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현재 거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때요? 정말 좋죠. 살기는 너무 좋죠. 예. 교통도 좋고. 제가 봤을 때 최고예요, 최고. 네, 지하철 바로 연결되죠. 대형마트, 편의점, 뭐 주변 환경, 그리고 주변에서 집값으로 따졌을 때도 제일 높아요. 어찌됐든 네, 지금은. 맞아요. 예. 네, 워낙에 좋아요. 자, 거주 환경은 정말 좋은데 네, 마찬가지예요. 찾는 수요들이 많아요. 근데 찾는 수요들이 뭐냐? 다 실수요자들 거주 수요들이에요. 네, 여기 투자로 찾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네, 왜 없냐?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상복합이라서 투자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지도를 넓히고 그러면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잖아요. 네, 역세권 지역의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대부분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보합하면서 조금씩 오르거나 이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투자 가치인데 그 투자 가치를 따지는 게 뭐냐면은 토지의 용도입니다. 용도. 네, 자, 여기 토지 용도 자체가 뭐냐면은 대부분 3종이나 아니면 준주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자체 원래 역세권 지역은 뭐냐면은 대부분 상업 지역이 많아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청량리죠. 네, 예, 거기서 내려가면 왕십리예요. 네, 청량리하고 왕십리 지역에도 주상복합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이 주상복합들 가격은 어때요? 되게 높아요. 네, 왜 높냐? 토지 용도 자체가 상업 지역이에요. 여기 토지 용도가 뭐 3종 아니면 준주거일 텐데 네, 그러면은 이 준주거 지역 용적률이 300%나 아니면 400%밖에 안 돼요. 근데 상업 지역은 600%에서 1200%예요.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여기는 투자 가치로 따졌을 때 이런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주상복합이라서 안 네. 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보유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가격 상승폭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거주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은 내가 여유자금을 네. 보태서 갈아탈 거냐. 네. 근데 거주의 목적을 둘 거라면은 저는 보유하시는 게 맞고 투자의 목적을 본다면은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매도 의견 전해드리면서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제가 인천 부평의 대동 2차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요즘 최근에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네. 이걸 팔고 음, 인천 동구 솔빛 아파트라고 비슷한 평대의 가격이 조금 더 아. 제가 사는 것보다 낮아서 네. 이쪽으로 옮겨갈까? 그러면 대출이 조금 있는데 이 아, 그 대출도 정리하고. 없어지고 네. 그래서 옮겨갈까? 알겠습니다. 아니면, 네. 인천 부평의 대동 2차 아파트를 팔고 인천 동구의 솔빛마을로 좀 이사 가면서 대출 부담을 네.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 한번 네. 투자 가치 면에서도 옳은 선택인지 대표님께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평에 있는 대동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갈산동 대동 2차, 1차가 있고 2차가 같이 네네. 붙어 있는데 저는 2차에 주로 소형 평대들이 같이 있는 데가 2차고요. 네. 여기가 조금 재개발 이야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여기를 갈산동이고 옆에 또 무슨 테크노센터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이제 들어와서 네.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팔고 빚을 조금 줄여서 저기 동구에 있는 솔빛 아파트 1차로 솔빛마을. 예. 네, 그리로 갈까 아니면 여기가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될까? 자, 어찌됐든 갈아타시는데 네. 이거를 보유하고 갈아타실 거냐 아니면 매도하고 갈아타실 거냐 네.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것부터 정리할게요. 네. 매도하시고 갈아타셔야 돼요. 네. 물론 여기 지역이 뭐 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건 없어요. 네. 네, 개발 진행되는 거 없잖아요. 개발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 연한도 안 됐을 건데 여기. 자, 30년째 얘기가 나올 것이지 진행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네.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 멀었다는 거고. 네. 자, 네. 주변에 물론 이제 지금 가격을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향후에 뭐 한 10년 후 비교를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만 놓고 따져볼게요. 여기 가격하고 최근에 여기 이제 뭐 부평 일대 새 아파트들 들어선 것들 네. 비슷한 평형대 뭐 20평이면 20평, 30평, 30평대 새 아파트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재건축이 진행되고 추가 분담금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되겠죠. 내시는 거랑 새 아파트 가격하고 시세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해서 가격이 막 오를 거라 이 생각 가지지 마세요. 재건축은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안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재건축이 서울, 강남 지역에 많을 것 같으세요? 지방에 재건축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시세가 안 받쳐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하고 가시는 게 나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솔빛마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솔빛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동 2차보다는 훨씬 낫죠. 예. 주변이 솔빛마을이 연식이 좀 됐잖아요. 그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주변 지역이 좋아.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 많아요. 진행되고 있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재개발되는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이 되잖아요. 네. 가격을 끌고 가요. 어찌됐든 간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신다면은 저거를 매도하고 갈아타시는 게 나아요. 근데 여기 미련 두지 말고 그냥 예. 놓고 이쪽으로 가는 게 예, 갈아타시는 게 낫고 차라리 저기 매도하시고 여유 자금 네. 되시면은 서울 쪽에 자금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직장이 인천이라 서울 쪽은 무리가 있고 아니면 여기 솔빛 옆에 송현에 지금 재개발하고 시작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방송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요.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추가적인 상담을 해드릴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셨던 방향으로 매도 후에 또 이사 가시는 거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아직 궁금한 내용 남아있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대1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매수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또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